자, 전기실기 3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전동기의 회전속도 보죠. 회전속도에는 이제 동기속도하고 회전수가 있는데, 이 회전수를 회전자 속도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동기속도는 뭐냐? 이 동기속도는 이제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동기 전동기나 유도 전동기에서 그때 만들어지는 회전 자기장의 회전 속도, 이것을 동기 속도라고 하죠. 동기 속도는 교류의 전동기에 보면은 회전 자기장의 회전 속도를 말한다. 그래서 이 동기 속도를 NS라고 했을 때 NS는 P분의 120 F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 F를 주파수라고 하고 P는 극수예요. 동기 속도는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그러면 이제 회전수를 N이라고 하면 회전수는 동기 속도에다가 1-S를 해서 계산을 하죠. 동기 속도가 P분의 120 F가 되는 거죠. 여기에 1-S다. 이 S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S가 슬립인데, 슬립은 이제 그 미끄러짐의 정도를 나타낸 거죠. 이 슬립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슬립의 정의가 동기 속도하고 회전자 속도의 차에 대한 비예요. NS가 되는 거죠.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슬립 S는 자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NS분의 NS 마이너스 NS분의 N이 되는 거고, 이 값이 1이잖아요. 1 마이너스 NS분의 N인데요. 자, 마이너스를 이항을 시키고 슬립을 이항을 시켜요. NS분의 N은 1 마이너스 S가 나오겠네요. 그러므로 이제 이 회전자 속도 N이 나오겠죠. NS가 이항되면 되니까 NS의 1 마이너스 S입니다. 그래서 회전자 속도 N은 슬립의 정의에서 유도를 해갖고 계산을 한 거예요. 이 동기 속도하고 회전자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돼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비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비속도는 이제 전기에서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기계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죠. 근데 이제 비속도에 대해서 좀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비속도를 S라고 하면은 N 루트 Q를 양정의 4분의 3승으로 나눠줍니다. 자, 이 N을 회전수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N은 여기서 계산을 하면 되죠. NS의 1-S예요. 그 다음에 Q는 유량이 되는데 단위를 알아두셔야 돼. 미터 3승 퍼 분이 된다. 자, H는 양정이에요. 단위는 미터예요. 그러면 이 비속도의 단위가 중요한데요. 우리 이제 비속도의 단위를 다 RPM으로 늘 회전수다 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속도의 단위는 요 회전수니까 RPM. 그리고 유량에 해당하는 단위 미터 3승 퍼 분. 양정에 해당하는 단위 미터. 이 단위가 모두 포함이 된 단위를 비속도의 단위라고 한다. 비속도의 단위 잘 기억해 두세요. 단위까지. 그래서 비속도를 계산을 할 줄도 아셔야 되겠죠. 같이 알아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전동기의 역률 계산을 한번 보죠. 전동기에서의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접속을 하는데, 이 콘덴서는 부하, 즉 전동기와 어떻게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전동기에서의 그 역류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뭘 쓴다고요? 콘덴서를 쓰는데 그 콘덴서는 부하 전동기의 병렬로 연결한다. 자, 그럼 이제 역류를 개선을 한다는 건 뭐냐? 역률이 좋은 거, 역률 100%를 역률이 가장 좋은 거는 역률이 100%죠. 역률 100%. 이 역률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100%라는 것은 이 값이 1이라는 얘기죠. 즉 코사인 세타가 100%가 되기 위해서는 자, 전력에는 교류의 전력에는 부하에서 사용하는 유효 전력이 있고 유효 전력은 R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야.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이 있죠. 무효 전력은 L과 C에서 손실되는 전력이에요. 코일, 콘덴서. 이 원래는 이제 코일에서 손실되는 전력인데 코일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뭘 연결을 해? 콘덴서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L과 C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무효 전력이다. 그러니까 유효 전력의 개념은 실수가 되는 거고 이 무효 전력의 개념은 허수가 되는 겁니다. 허수. 그럼 이제 실수하고 허수를 계산을 할 때, 자, 실수라는 것은 수의 기본 단위를 1로 보는 게 실수예요. 허수의 정의는 제곱했을 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허수의 기호를 j1을 쓰고 j2의 의미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좌변은 j2제곱이 되고 우변이 제곱하면 제곱근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얘가 허수의 정의예요.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이걸 허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실수하고 허수가 있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수와 허수의 합을 뭐라고 한다? 복소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빗변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모순전력, 피상전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피상전력의 기호는 PA를 쓰고 유효전력은 P를 써요. 무효전력이 PR이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죠. 즉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네. PA분의 P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어떻게 돼요?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이 같아야 되죠. 즉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이 같다는 것은 피상전력이라는 것은 부하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전력인데 그 부하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100만큼을 부하에다가 공급을 했더니 부하에서 100을 다 썼어. 그러면 이 값이 역률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을 못 쓰고 뭐 한 90% 정도만 썼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역률이 9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1이 되기 위해서는 1이 되려면 얘 둘이 같아야 돼. 이 같아지도록 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역률을 개선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률을 개선한다. 즉 이 값이 같아진다는 것은 이 무효율이 존재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역률은 1에 가깝게 되겠죠. 즉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높이만큼의 크기가 없으면은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의 크기가 서로 같잖아요. 그럼 같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역률을 개선한다는 건 이거예요. 원래 그 무효율이 있는데 처음 무효율을 PR1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값을 줄이면 돼. 이 값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코사인 세타는 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0이 돼야지만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들면은 코사인 세타는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PR1이 있는데 이 값을 줄였어. 원래는 이만큼의 크기인데 이만큼 줄였어. PR2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콘덴서다. 이 콘덴서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거다. 그럼 얼마만큼의 용량이 필요하냐? 이것은 이제 QC라고 하죠. 그래서 QC의 의미는 PR1에서 PR2를 빼준 값. 원래는 PR1이 이 크기인데 PR2가 이만큼이라고 보면 요만큼의 차이가 나잖아요. 얘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 P분의 PR이네. 그러면 탄젠트 세타 1, 여기서 PR은 P의 탄젠트 세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이 PR1이라고 보면 PR1은 P의 탄젠트 세타1이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PR2는요. P 값은 변하지 않죠. 뭐만 변해? 얘만 변하잖아요. P의 탄젠트 세타2가 되는 거야. P가 있으니까 같이 묶어요. P로. 그러면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거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P의 탄젠트 세타1 자리에 코사인 세타1분의 사인 세타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2분의 사인 세타2지. 자,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1을 개선 전의 역률이라고 하고 코사인 세타2를 개선 후의 역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는 뭐만 주어지는 거예요? 유효 전력하고 개선 전의 역률, 개선 후의 역률이 나와. 근데 이 식에서는 뭐가 있어요? 무효율이 있죠. 이 값 알고 있으면 이 값 계산할 수 있어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항상 1이 나오니까 코사인이 예를 들어서 60%다. 그러면은 사인은 뭐 한 80%, 0.8 정도 나오겠죠. 자, 그렇지만 이 식을 좀 편하게 한번 변화시켜 보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항상 이 값이 1이 나와. 그래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보려면 사인 제곱 세타를 놔두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항을 시키면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렇게. 그럼 좌변은 제곱근이 없어지면서 그러므로 사인 세타는 루트에 1 마이너스 얘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앞에 1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 즉 사인 세타가 코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P에다가 코사인 세타 완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세타 2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 QC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코사인 세타 1이 개선 전의 역률이고 코사인 세타 2가 개선 후의 역률이라고 하면 어떤 게 더 큰 값을 갖겠어요? 역률을 개선한다는 것은 1에 가깝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예를 들어서 0.7이야. 그러면 이 역률을 개선을 했는데 이 값이 0.5로 줄어들면 이건 역률이 개선된 게 아니죠. 1에 가깝게 가려면 얘가 0.9다 이렇게 보자고. 그러니까 이만큼 늘어났죠. 1에 가까울수록 역률이 개선이 되는 거니까. 자, 역률 개선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코사인 세타가 1이 돼야 돼. 코사인 세타가 1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 전력과 뭐가 같아야 돼? 유효 전력이 같아야 돼. 이 둘이 같기 위해서는 무효 전력은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아마 필기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공진에 대해서. 그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식에서 공식을 그냥 무작정 외우다 보면은요. 막상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가 있느냐?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게 혼동이 될 때가 있어. 그리고 세타1이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거 가지고 또 혼동이 될 때가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지금 이 식이 성립이 돼서 양수가 나오려면요. 이 앞에 있는 값이 뒤에 값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겠죠. 커야지만 이게 양수가 나. 예를 들어서 이 값이 7이고 얘가 9야. 그러면 7-9는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는 없는 거야. 플러스가 돼야 돼. 즉 뒤에 있는 값이 작아야 돼. 앞에 거보다. 얘가 9고 얘가 7이면 9-7이면 2가 되잖아요. 이런 공식이 결과값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보면은 세타1과 세타2가 있는데 세타2가 더 크잖아요. 근데 세타1과 세타2가 어디에 와 있어요? 분모에 와 있죠? 즉 뒤에 값이 작아지려면 큰 수로 나눠줘야지만 뒤에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세타2가 뒤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얘는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세타1과 세타2의 자리가 어디냐 이거 가지고 많이 혼동들을 하는데
뒤에 값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분모에 세타1과 세타2가 있기 때문에 뒤에가 작아지려면 큰 값으로 나눠준다 생각하면 돼요. 얘가 더 크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누트 안인데 누트 안에가 지금 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유도를 해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제곱이 따라다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개선 전에 역률이 0.6이고 개선 후에 역률이 0.9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할 때 P값이 얼마라고 주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한 20kW가 주어졌어. 그러면 루트에 얘가 지금 0.6이잖아요. 1-0.6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제곱을 안 하고 그냥 0.6만 가지고 풀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제곱을 한다. 얘는 분모는 0.6입니다. 0.9의 루트에 1-0.9의 제곱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콘덴서 역률 계산하는 것도 시험에서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역률을 계산하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좀 알고 공식을 기억을 해두면은 막상 생각이 안 나면은 시험장에 갔는데 이 식이 나왔어요.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났어. 그럼 이게 쭉 유도하는 것을 한두 번 연습을 해보면은요, 이 금방 나오거든요, 공식이.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잘 알아두세요. 자, 3번 방전 코일, 직렬 리액터, 그 다음에 전력용 진상 콘센트입니다. 회로 접속은 이 그림을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고, 여기 MCCB, MC-DC, SR, SC가 있는데, 자, MCCB를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죠.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MCCB. 부하 전류하고 가전류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MC를 전자접촉기라고 합니다. MC, 마그네틱 컨택터. 그래서 이제 4편에 보면 MC가 많이 나와요. 전자접촉기. 그래서 이 코일에 의해서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가 있는 거야. 코일 쪽에 전원이 투입이 되면은 이게 전자석이거든요. 자석의 힘에 의해서 접점이 붙게 되면은 스위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일의 전류가 차단이 되면은 자석의 기능이 차단이 되니까 접점이 떨어져요. 자, DC를 방전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전 코일은 부하를 개방했을 때 잔류 저하를 방전을 시켜서 뭐 인체 사고 방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시 전원을 재취입했을 때 과전압으로 인한 콘덴서의 손상 방지. 그래서 방전 코일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이 내용을 쓰시면 돼요. 인체 사고 방지라든가 콘덴서 손상 방지다. 자, 그리고 SR을 직렬 리액터라고 하고 SC는 전력용 콘덴서이죠. 이 SR은 5고조파를 제거를 해서 파형을 계산하는 거고, 전력용 콘덴서는 역률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 SC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이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에 기호의 명칭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설치하는 위치까지 좀 해서 기능하고 같이 알아두세요. 자, 역률 개선의 이점을 한번 보고, 자, 다음 변압기를 한번 보죠. 자, 이 변압이라는 것은 전압의 크기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건물에 수용가에 들어오는 전압이 보통 이제 22,900V가 들어와요. 229. 자, 22,900V가 들어오는 이유는 전력 손실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손실이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이제 승합을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온 전압을 우리는 이제 22,900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를 써요? 380이나 220V를 쓰니까 그렇게 전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변압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압기의 출력이라고 보면, 변압기의 출력을 P라고 보면은요, 이 변압기는 이제 단상 변압기 세대를 이렇게 델타 모양으로 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하나가 다 단상 변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변압기 출력은 단상 변압기 한 대에 몇 배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개가 연결이 됐으니까 3배의 출력이 나오겠죠. 이것을 이제 변압기 출력이라고 하고, 이 V결선이라는 것은
이 세 대를 운전을 하고 세 대를 결합을 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은 두 대로 운전을 해서 지금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V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V결선 C의 출력을 PV라고 하면 V결선 C의 출력은 루트 3 P1이 되는 거죠. 한 대에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출력비하고 이용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출력비라는 것은 변압기 출력을 V결선 C 출력으로 나눠준 거, 이것을 출력비라고 하는 거죠. 출력을 V결선 C 출력으로 나눠준 거. 이걸 다른 말로 변압기 출력이라는 것은 고장나기 전의 출력이죠. 그래서 고장 전의 출력이에요. 변압기가 고장나기 전의 출력을, V결선이라는 것은 고장이 났을 때, 그때의 출력이 되는 거니까 고장 후의 출력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변압기가 고장나기 전의 출력은 한 대의 3배니까 3의 P1이 되겠네요. V결선 C 출력은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죠. P1입니다. 지워지니까 3 나누기 루트 3이에요. 지금 루트수 3분의 1이 나오죠. 이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바뀌었네요. 아, 출력비는 이게 아니에요. 출력비는 V결선 C 바뀌었습니다. V결선 C 출력을 V결선 C 출력을 변압기 출력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V결선 C는 고장 후의 출력이에요. 변압기 출력은 고장 전의 출력이죠. 자, V결선 C 출력이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니까 이렇게 되고, 변압기 출력은 한 대의 3배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워지니까. 이 값이 얼마냐? 57.7%죠. 항상 출력비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변압기 용량하고 상관없이 57.7%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용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V결선 C의 이용률이라는 것은 이 V결선 C의 출력을, V결선했다는 것은 변압기 몇 대를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2대 가지고 사용한 거죠. 즉 V결선 C 출력을 변압기 2대의 출력으로 나눠준 거예요. V결선 C 출력은 한 대의 루트 3배죠. 그 다음에 변압기 2대 출력은 한 대의 2배가 나오겠으니까 이렇게 돼요. 지워지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이거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0.577이 나오는 거고, 100분율로 하니까 곱하기 100 해서 57.7%가 나오는 거죠. 이 값이 0.866. 그래서 86.6%가 V결선 C 이용률이에요. 그래서 이 변압기일 때 출력비하고 이용률은요, 변압기 용량하고 상관없이 항상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변류비. 자, 변류기를 CT라고 하는데, 이 변류비는 CT의 1차 측 전류를 2차 측 전류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2차 측 전류는 박스에 보면 항상 얼마예요? 5A라는 거예요. 5A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 값은 고정이 되어 있죠. 자, 변력이 2차 측을 개방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CT 2차 측을 개방했을 때 1차 측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되어서 2차 측에 고전압이 발생, 그리고 절연 파괴 우려가 높아. 따라서 이제 2차 측 기기를 보수나 교체하고자 할 때는 2차 측을 항상 어떻게 단락시킨 후에 작업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퓨즈하고 이제 배선용 차단기. 자, 이 퓨즈는 어떤 부하 측에 이제 과부하 또는 이제 그 이상이 생겼을 때 그 회로를 차단시키는 거죠. 과전류 보호 장치예요. 자, 배선용 차단기. 이 배선용 차단기의 특징 좀 기억을 해두세요. 부하 차단 능력이 좀 우수하고 반복하여 재투입이 가능하고 소형이다. 그리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아서 좀 안전하고 부하 차단 능력이 우수하니까 신뢰성이 좀 우수하다. 그래서 이 배선용 차단기 MCCB라고 하는 거예요. 배선용 차단기의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도 한번 있었어요. 간단하게는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비상전원 설비입니다. 이 전원에는 이제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이 있죠. 상용 전원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전원의 기능을 하는 거고, 이 비상 전원하고 예비 전원인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소방에서는 비상 전원하고 예비 전원을 같이 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소방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전원에는 자가 발전 설비가 있고, 축전지 설비,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그다음에 비상 전원 수전 설비.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의 종류는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각각의 그 소방 시설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선택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상전원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중 이제 규모가 좀 큰 거, 어떤 함 안에 직접적으로 보관을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은 이제 비상전원이라고 쓰고, 예비전원은 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수신기 안에 배터리 같은 거, 배터리를 설치를 한다든가, 유도등이 있으면 유도등 안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비상조명등 안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예비전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상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는 비상전원이나 예비전원이나 다 이런 걸 쓰는데, 보통 이제 예비전원일 때는 축전지가 많죠. 자, 책에는 비상전원과 예비전원의 차이가 있는데 한 번씩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상전원의 종류, 자가발전 축전지, 비상전원, 수전 설비만 들어가 있는데 전기 저장 장치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전기 저장 장치라 함은 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 이걸 이제 전기 저장 장치라고 하죠. 옥내 수화전 설비 여기 보면은 있을 텐데요. 따로 안 써 있네요. 자, 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다. 자, 우리 보통 이제 그 전기를 수용가가 있으면 발전소가 있고 송전소가 있고 변전소가 있죠. 변전소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수용과 특정 소방 대상물에다가 전력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이 소방 대상물에서는 사용하는 전기 양만큼 전기 사업자에게 이제 그 전기 요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여기서 공급해주는 전기를 사용하고 남는 거를 따로 저장을 해놓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 저장 장치는 일반적으로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없고 이런 변전소 이런 곳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개념 자체는 이거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의 종류에 들어가요. 전기 저장 장치가.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정의니까요. 한 번씩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 비상전원,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있는데 거기 이제 발전기 용량 산정하는 게 있어요. 그 412페이지에 보면은 나번에 소방부화일 때 PG1, PG2, PG3, PG4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 그 방식을 선정을 한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발전기 용량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조금 이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이제 시험에서는 이 내용보다는 기출됐던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이제 풀 때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발전기 용량하고 그 밑에 있는 차단기 용량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기출 문제에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이 내용도 일단 넘어가고요. 자, 414페이지에 보면은 축전지 있죠. 축전지. 이 축전지가 이제 비상전으로 쓰죠. 그래서 이 전지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전지는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전이 일어나면은 다시 충전해서 재사용을 할 수 없는 거. 이것을 이제 1차 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전지 같은 게 다 1차 전지죠.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충전이 된 상태에서 방전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충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거. 즉 충전과 방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2차 전지라고 하는데요. 그 2차 전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축전지가 되는 거죠. 축전지 설비의 구성 요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2항에서 축전지에서 연축전지하고 알칼리 축전지의 특성 비교해서요. 연축전지의 공식 용량은 10A/h고 알칼리는 5A/h예요. 이 값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공식 전압은 연축전지는 2V입니다. 셀당 2V죠. 알칼리는 1.2V예요.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415페이지에 그 충전 방식에서 연축전지하고 알칼리 축전지 그 반응식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번에 충전 방식 보죠. 이 충전된 상태에서 방전이 되면 다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충전 방식은 보통 급속, 부동, 세류, 균등. 여기에 하나 더 이제 회복 충전도 있죠. 회복 충전, 설페이션 현상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 주로 이제 회복 충전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충전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휴대폰이 방전이 됐어. 완전 방전이 됐을 때 충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뭐 한 100%에서 70%까지 방전이 됐을 때 충전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를 보통 충전. 급속 충전은 짧은 시간에 하는 거. 이것을 이제 급속 충전이라고 하고요. 이 세류 충전은 보통 충전하고 세류 충전은 틀린데요. 보통 충전은 방전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보통이에요. 세류 충전은 방전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충전해 주는 거. 이것을 이제 세류 충전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균등 충전은 주로 이제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균등 충전은 오랜 수개월, 1에서 3개월에 걸쳐서 한 번씩 충전을 하는데 한 번 충전할 때 장시간 충전하는 거 이것을 균등 충전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회복 충전은 과방전 또는 방치 상태에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충전 이것을 이제 회복 충전이라고 하는데 설페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설페이션 현상이라는 건 이거죠. 우리 자동차용 배터리를 보면 오래 쓰다 보면은 배터리 단자대에 보면은 흰색 가루 같은 게 조금씩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설페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전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그 기능이 좀 떨어지는데요. 그때 하는 거 이것을 이제 회복 충전이에요. 그래서 설페이션 현상이다 아니면은 방전이나 방치 상태에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충전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회복 충전을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부동 충전은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부동 충전은 416페이지 그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부동 충전에 대해서 이제 나오면은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은 그 그림을 좀 그려서 써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정류기, 충전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부하라고 하면 여기에 축전지가 이제 연결이 돼요. 보통 이제 축전지는 이제 전원 표시를 3개를 그려서 해줍니다. 부하에 이제 전력을 부담하는 건데 충전기가 하는 역할이 있고 축전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책을 한번 보죠. 부동 충전, 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 그리고 정전이 되거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그러니까 이 부하에 어떤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해주는데 이 충전기는 상용 부하죠.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거 이것은 충전기예요. 그러면 이제 축전지는 이 충전기가 담당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 갑자기 큰 부하입니다. 이런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축전지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 이것을 무슨 충전? 부동 충전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 충전 방식일 때 416페이지에 보면은 그 공식이 있어요. 부동 충전 시에 2차 전류하고 그리고 2차 출력이죠. 자, 먼저 2차 출력. 부동 충전 방식. 방식일 때 2차 출력부터 볼게요. 출력의 단위가 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죠. 2차 출력은 표준 전압 또는 사용 전압이에요. 전압 곱하기 그다음에 2차 충전 전류. 그럼 이제 전압은 주어질 거고 뭘 계산해야 되느냐? 2차 충전 전류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2차 충전 전류예요. 단위는 암페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공 상표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전격 용량, 공식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는 전격 용량이니까 공식 용량의 단위가 암페어아워. 공식 용량의 단위가 아워의 개념. 전격 용량이 암페어아워의 단위 개념이네요. 그래서 이제 전격 용량, 공식 용량으로 알죠.
나눠주겠다고요. 그다음에 상시 부하죠. 그리고 표준 전압 이렇게 나눠줘서 2차 충전 전류를 계산을 해준다. 단위는 암페어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 지금 416페이지에 보시면은 전격 방정률 해가지고 연 축전지가 10아우어, 알카리 축전지가 5아우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 용량은 연 10 R5가 되는데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여기는 암페어 아워예요. 상시부와 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표준 전압 볼트. 그래서 암페어가 나와서 암페어가 나와야 돼요. 414페이지 그 공식 용량 표를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연 축전지는 10아우어, 알카리 축전지는 5아우어예요. 자, 416페이지에 라항 보시면 축전지의 고장 현상별 추정 원인이 있는데요. 초기 고장이냐, 사용 중 고장이냐, 현상하고 예상 추정 원인 이렇게 이제 표로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기출이 됐던 내용입니다. 기출 문제인데요. 이 내용은 기출 문제를 풀 때 어떤 내용이 이제 기출이 됐는지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축전지에서는 충전 방식의 종류를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중에서 이 부동 충전 방식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부동 충전 방식일 때 2차 출력하고 2차 충전 전류 계산하는 공식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축전지 용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